네, 논란 속에 중국을 방문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오늘 귀국을 합니다. 네, 이들의 방중 성과를 두고 벌써부터 공방이 뜨거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실 처음 떠날 때부터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4대 매국이다, 또 한중 의원 외교다 논란이 많았었는데 오늘 어쨌든 귀국을 합니다. 돌아온 성과를 가지고 또 공방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처음부터 시끄러웠죠. 가기 전부터 중국의 그 관영 매체들이 한국 내에 있는 그 사드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거 온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보도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그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심한 경우는 4대 매국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라 했냐면 다양한 그런 외교 채널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가서 중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한국의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설득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방문이 좀 적절했느냐를 두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기에 그 6명 초선 의원들의 그 전공 분야를 보면은 네.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출판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분들이고, 김영호 의원은 베이징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당시에 옛날에 그 베이징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대학을 못 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데 북경에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네.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글들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인민일보나 이런 걸 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잘못하면은 중국 쪽 시각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사드나 이런 아주 미묘하고 전략적인 군사 무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이 중국에 가서 오히려 중국한테 훈수만 두고 온 거 아니냐. 중국의 그 국가 입장만 듣고 와서 우리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중국 대학에 이제 북경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이제 중국 통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평가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라도 야당 의원들이라도 가서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갈라 그러면 예. 의회 대표단이 정식으로 갔었어야죠. 네. 한중 친선협회 예. 대표하고 부대표 이렇게 해서 중진들이 가서 정식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드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반드시 이건 배치해야 되고. 그럼 이번 중국 방중은 공식적이거나 정식적인 전혀 방법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전혀 아니고 예. 비공식적으로 개인 사비를 틀어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비를 틀어서 간다. 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베이징대 교수하고 한번 만났고, 판구 연구소 가서 회의하면서 한번 사람들 만났는데, 네. 판구 연구소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리빈이라고 네. 청와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이 양반이 중국의 사드 문제 또는 이 중국의 군사 무기에 대한 굉장한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에요. 예. 가서 아주 그냥 강의만 잔 듣고 왔습니다. 네. 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중국적 입장에서 예. 강의만 잔뜩 듣고 반론도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예. 이제 방중 의원단들이 실제로 이제 만나보니까 굉장히 중국에서 생각보다 좀 반발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떤 보고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보고서는 네. 중국이라는 것은 공산당 선전부가 지시하는 것을 네. 언론이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한 번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은 모든 언론 매체, 모든 공무원, 모든 당 관료가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 결정을 시진핑이 내리고, 시진핑이 내린 그 결정이 이제 공산당 선전부에서 이제 전달되면서 모두 일사불란하게 국가 전체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고서 내용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시진핑이 지시했던 공산당 선전부의 선전 내용이 전부 다 담기게 되는 겁니다. 중국지 입장은. 그다음에 보고서 중에서 자기네 활동이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네. 자기네 활동이라는 것이 초선 의원들이 활동하면 얼마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 나는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 중국은 우리가 만약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예. 경제 제재를 하겠다. 심한 경우는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겁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토론회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 발표문에 사실 뭐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반대 이런 문구를 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 좀 굉장히 우려했겠죠. 안 그래도 좀 난색을 표해서 공동 그 발표문에는 들어가진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중국으로서는 이거 분명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겠죠. 만약에 공동 발표문에 그게 들어갔으면 네네. 완전히 우리 의원들은 매국 행위를 했다는 그런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만 된 것도 큰 뭐 성과라 생각하는데 예. 제가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중국이 이렇게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강하게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현재 그 중국 내부 문제가 굉장히 진짜 심각합니다. 네. 저성장 문제, 그다음에 저성장 때문에 하루에 수천 건의 노동쟁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산당의 부정부패 때문에 예. 인기를 굉장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산당 지배의 그 정통성을 막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제 폭발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센카쿠 결도에서 쓸데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네. 배를 수백 대 동원해가지고 센카쿠 결도에 침범을 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미국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남중국해에서 저 분쟁을 자꾸 벌이고 있어요. 예. 이게 전부 다 국내적인 문제를 해외로 표출시키는 돌리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네. 사드도 거기 연장선상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가 중국이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네. 한국에 있는 사드가 중국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게 되면 네. 우리 군이 북한에 진주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군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군이 북한 쪽으로 진주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중국군이 진주하기 전에 우리 미사일 기지나 우리의 주요 군사 기지를 갖다가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그럴 겁니다. 예. 그때 사드가 방해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사드가 반대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라도 사드가 없어서는 중국과 우리가 한판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포기할 거냐, 네네. 그리고 중국에 속게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바로 걸렸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없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혈맹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협박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중국이 혈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옛날 같은 혈맹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네. 다만 중국이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전투가 벌어지거나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예. 중국을 도와서 대포로도 한 방 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맹 관계는 돌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네.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고 네. 언제라도 자기네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예. 유지되게 노력을 할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엔 제재 문제도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제재 문제 연결돼 있는데 제재 문제는 처음부터 중국이 지난번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인도적인 거래는 허용한다 그러면서 네. 제한자금 부분은 뭐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서도 인도적인 건 허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쭉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좀 줄다가 네네. 최근 2, 3개월 사이 갑자기 또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런 거 봐서는 중국이 현재 유엔 제재에 동참한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채택하려고 성명을 좀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반대를 해서 좀 발목이 잡힌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현재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예. 6월까지만 해도 예. 6월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은 예. 비난 결의안에 동의를 예.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동의해주는 바람에 북한의 비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7월 9일 북한이 SLBM을 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도 비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7월 19일 날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쐈는데 예. 그때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8월 8월 3일 날 노동미사일을 2발 쏴가지고 한 발이 일본의 EEZ단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안보리가 결연히 통과를 해서 북한을 비난해야 되는데 예.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걸거들어서 네. 사드 문제를 걸거들어서 비난 결연에 반대하는 바람에 네. 결연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독일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이게 이제 그 요리사죠. 후지모토 겐지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아주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네. 평소에도 북한이 자기들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성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국방위 성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후지모토 겐지라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김정은 의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다가 이런 자기의 전직 요리사를 통해 가지고 네. 김정일 요리사이기 때문에 네. 전 요리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정부 성명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네.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삶은 날개 아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중국 쪽도 그렇고 뭐 이런 일본 측 관계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위협적인 상황이 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 한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수단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네 이익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네,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이 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네. 철강 문제에서 지나친 관세를 현재 부과했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WTO에다가 네. 미국을 공동 제소해야 될 입장이고 네. 또 지난번에 중국 내에서 생산된 한국 삼성, 네. LG 냉장고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반등빙 강세를 뚫게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또 한국과 중국이 공동 대응이 될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사드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 예.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한국과 중국의 상당히 의존 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예. 경제 제재를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네, 예. 만약에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했을 경우는 WTO에 제소돼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배상금을 많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 경제 제재를 하기 힘들 것인데 다만 현재 아주 대국이 치사하게 말이죠. 우리 아이돌 가수라든가 아니 우리 연예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진출해 가지고 영화를 찍거나 뭐 광고에 나가는 것들을 현재 제재하고 이렇게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계 대국이 되려고 하는 G2로서 미국과 이렇게 세계를 나누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예. 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조그마한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